내 이름은 코토우게 카부토. 고토우게, 허둥대지 말고 잘해라. 네, 형님. 수련을 거듭하며 자신을 갈고 닦는 중간급 야쿠자다. 바람하지 않던 야쿠자의 길에 들어선 지 언 10년째. 세상 사람들은 폭력 조직이다 뭐다 비난하기 바쁘지만 난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내가 야쿠자를 꿈꾼 이유는 어릴 적 같은 동네에 살았던 야쿠자 아저씨에게 영향을 받아서였다. 꼬맹아, 또 혼자냐? 부모님은? 엄마 아빠는 일하러 갔어요. 그 아저씨는 일에 열중하느라 나는 뒷전이었던 친부모 대신 이 아저씨랑 캐치볼 할래? 나와 자주 놀아주곤 했다. 아저씨는 본인의 무용담과 뒷세계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곤 했다. 형님을 부모님처럼 공경하고 그 밑에서 남자다움을 갈고 닦는 걸 좌명으로 삼고 있지. 우와, 멋있어요 아저씨! 물론 어린애에게 차마 말 못할 일도 많았겠지만 내 눈엔 야쿠자가 마냥 멋져 보였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친부모보다도 그 아저씨를 더 잘 따랐던 것 같다. 아저씨는? 쫓아냈다. 야쿠자였다니. 말세다 말세야. 아저씨가 갑자기 모습을 감췄을 땐 어찌나 슬펐던지. 아저씨는 떠났어도 한 번 품은 야쿠자의 꿈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카부토! 어디 가니? 내가 어딜 가든 무슨 상관이야? 야, 비켜. 부모님과의 불화로 완전히 엇나간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집을 나왔다. 그리고 형님을 만났다. 그쯤 해라. 그러다 죽겠다. 넌 뭐야 임마?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기는... 너 우리 조직 올래? 뭐가 이리 세? 엉뚱한 계기로 야쿠자의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되었다. 내가 원체 머리가 나빠서 자빌과 예의범절을 익히는데도 고생 꽤나 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머리 너무 깊게 숙이지 말랬지. 그래도 그토록 꿈꾸던 야쿠자가 됐는데 이 정도로 포기할 소냐? 현재 우리는 큰형님께서 시키신 특수 업무를 하는 중이다. 형님,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러고 보니 넌 도구는 처음 보겠군. 우리가 맡은 업무는 투쟁을 위한 무기를 수송하는 일이었다. 사건의 발단은 일주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뭐 임마! 이게 야쿠자를 뭘로 보고! 언제적 야쿠자 타령이냐! 촌스럽긴! 우리 조직의 관할구역에서 말단 조직원과 길거리 깡패놈들 간의 싸움이 붙었다. 시정잡배 같은 놈들이 우리와 같은 인의와 남자다움이 있을 리 만무했다. 오늘이 니는 제삿날이다! 이 자식이! 사소한 시비로 시작된 싸움은 그쪽이 칼을 꺼내면서 커지고 말았고 우리 조직원 중 한 명이 칼에 찔리는 불상사가 벌어졌다. 후회는 제사상 가서 하시지! 아! 사람을 칼로 찌르면서 마치 놀래기라도 하듯 낄낄거렸다고. 길거리에서 벌어진 다툼이라기에는 지나치게 잔혹했다. 그로 인해 우리 조직원 한 명이 숨지고 말았다. 큰형님, 어떡하시겠습니까? 비록 쫄따구라지만 그래도 우리 조직원이다. 본때를 보여줘야겠군. 이쪽 업계는 얕보이는 순간 끝장이다. 도리고 뭐고 없는 깡패 자식들이 감히. 한낱 조무래기 주제 하루 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르는군. 제 아무리 놈들이 한낱 잡배라 한들 이번만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번에는 작정하고 타 조직과의 항쟁에 쓰일 법한 무기까지 조달해왔다. 놈들이 제 아무리 인원을 끌어모아봤자 상대도 안 되겠군요. 그쪽은 기껏해야 칼 정도가 고작일 테니까 시체만 늘어날 뿐이지.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이 무기들을 지정된 창고로 옮기는 것인데. 형님! 이거 미군에서 유출된 수류탄 아닙니까? 잡새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행동해. 동요하지 말고. 들통났다가는 깜빵 안에서 몇 년은 썩게 될 것이 자명했다. 최근 들어 폭력 조직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심해지고 있는 추세라. 총안법 위반으로 체포한다. 오리발 내밀 생각일랑 추호도 하지 마라. 치. 우리가 덜미를 잡히면 큰형님까지 잡혀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식은땀을 줄줄 흘려가며 무기를 옮기던 도중 고토게! 저기 봐! 가는 길에 나타난 그것을 보고 눈을 휘둥그레 떴다. 빨간 빛을 뿜어내는 경찰차와 통행 차량을 멈춰 세우는 경찰이 서 있었다. 하필이면 이런 데서 딱 마주치냐. 검문이 분명했다. 운도 지지리도 없지.
그렇다고 노선을 틀었다가는 의심받기에 십상이다. 실례합니다. 검문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포커페이스를 유지해야 한다. 경찰에게 질문을 받는 동안 심장이 찢겨나갈 듯이 고동쳤다. 어디까지 가십니까? 예. 업무용 화물을 거래처로 반입하는 길입니다. 당장이라도 숨이 멎을 것만 같았다. 특히 경찰이 화물을 점검할 땐 정말이지 죽는 줄 알았다. 이게 뭐죠? 망구인가요? 네, 저희가 과일도 취급하거든요. 수류탄을 이중바닥으로 위장한 게 신의 한 수였다. 그래도 무사히 검문을 통과하는 데 성공했다. 서두르지. 보복팀이 무기를 손꼽아 기다린다는군. 네. 속도를 내며 가다가 턱을 밟고 차체가 붕 떠오르는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등 뒤에서 강렬한 충격과 함께 폭발이 일어났다. 으아! 어느샌가 나는 앞유리를 뚫고 공중에 붕 떠오른 상태였다. 세차게 날아가 도로에 굴러떨어진 뒤 고개를 들자 안 돼. 내부가 온통 불바다가 된 채 흔들흔들 앞으로 나아가는 차가 눈에 들어왔다. 차를 쫓아가려 했지만 부상 탓에 몸이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았다. 형님은 사방을 아무리 두리번거려도 형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형님이 아직 저 불길 속에 있다는 뜻이었다. 형님! 내가 비명을 지른 순간 차가 전봇대를 들이받고 다시 한번 크게 폭발했다. 그 후 목격자의 신고로 나는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후사일생 하셨습니다. 부상은 심각해도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네, 양다리는 부러지고 전신 타박상에 갈비뼈까지 나갔는데 생명에 지장이 없단다. 참사의 원인은 트렁크에 실려있던 수류탄 폭발이었다. 차에 총과 수류탄이 실려 있다는 걸 사전에 알고 있었나? 네, 검문했을 때 상자가 움직여 핀이 빠진 모양이었다. 파풍의 나라가 자동차 밖으로 튕겨나갔던 탓에 운 좋게 살아남을 수 있었다. 안전벨트라도 매고 있었다간 꼼짝없이 죽었겠지. 형님은 불이 꺼진 차 안에서 새까맣게 탄 채로 발견됐다. 시신 손상이 오죽 심각했으면 사인조차 알 수 없을 지경이었다. 형님 말고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죽는 순서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지 않은가. 큰 사건이 있었음에도 우리 조직은 프로답게 임무를 완수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공불해라. 깡패 집단의 구성원 12명을 한꺼번에 살해했다. 2명의 주범에게는 기름으로 등을 지지는 끔찍한 고문을 가했다. 뜨겁습니다. 놈들을 죽이는데 꼬박 3일이 걸렸단다. 종국에는 차라리 죽여달라고 애원했다고. 몸 상태는 호전되었지만 난 경찰에게 붙잡힌 상태다. 큰형님께 불똥이 튀지 말아야 할 텐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형님의 명복을 비는 것, 그리고 조직에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라는 것뿐이다. 내 이름은 코토게 카부토. 고토게 가자. 네,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꾸준히 걸어가고 있는 나이 30의 야쿠자다. 내가 이 세계에 들어오기로 마음먹은 건 어릴 적 자주 날 돌봐주시던 아저씨의 영향이 크다. 꼬맹아, 남자라면 말이야, 자신이 결심한 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야. 그렇게 멋있는 삶을 사는 게 바로 남자다. 알겠냐? 네. 그때 당시 부모님께 방치되어 있던 나를 아저씨는 무척이나 귀여워해 주셨다. 어쨌든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낸 난 지금 야쿠자로서 절대 피할 수 없는 시련을 겪는 중이다. 조금 있으면 그 자식이 올 거야. 방심하지 마. 네, 선수 쳐서 제대로 한 방 먹이죠. 그래, 조직 간 항쟁에 선봉장으로 발탁된 것이다. 이번만큼은 절대 실수해선 안 된다. 언제 봐도 나 악당이요 하는 얼굴이라니까. 조직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이 야마모토 형님이다. 이 사람은 조직 내 제일 가는 무투파로 행동에 거침이 없다. 빨리 상납금만 갖고 와. 돈이 관련된 일이면 상대가 애든 일반인이든 아무렇지 않게 야구 방망이로 휘두른다. 이전 항쟁에서도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잔악무도한 짓을 했는데
다 죽여버려! 가자! 상대 조직원을 죽이기 위해 아무 죄도 없는 여자와 그녀의 아이까지 쏴 죽여버린 것이다. 그런 탓에 몇 번이나 파문당할 뻔했지만 그 사람 우리 조직의 초창기 멤버라며. 그래서 보스가 얼마나 편애하는지 아냐? 이런 이유로 솔직히 말해서 다른 조직 입장에서 보면 쟤는 그 자체다. 그런 뜨거운 감자와도 같은 사람과 함께 내가 지금 노리고 있는 건 우리와 적대 관계에 있는 카와쿠치 조직의 간부인 진나이라는 남자다. 전에 말씀드린 SNS로 뚫은 팔로가 꽤 반응이 좋은데요, 형님. 요즘은 디지털로 약도 팔 수 있고 하니까 못 모르는 놈들도 달려들어서 수입이 짭짤하다니까. 이 녀석은 마약을 취급하고 있는데 최근 이 근방 젊은이들한테 약을 마구 뿌려대고 있다. 이번 항쟁도 녀석들이 그 기세를 몰아 우리 영역까지 침범해왔기 때문이다. SNS가 뭐가 다 필요 없고 감히 내 구역을 넘봐? 머리 따버릴까요, 형님? 그렇기 때문에 무투파인 야마모토 형님이 이번 일의 선봉장으로 뽑히게 된 거다. 습격할 준비는 내 생각보다 더 신중하게 이루어졌다. 녀석은 매주 수요일에 애인의 집에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확실해? 네, 프로한테 부탁해서 확인한 정보라 확실합니다. 진나이의 스케줄은 물론 움직임까지 철저하게 조사했다. 진나이가 올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긴장감이 선명하고 무겁게 내 몸을 짓눌렀다. 표정 볼만하네. 적당히 하고 정신 똑바로 차려. 죄송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인데 그게 그렇게 간단히 될 리가 없잖아. 게다가 당연한 말이지만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침착하자. 할 수 있어. 방아쇠를 당기기만 하면 되는 거야. 지금까지 난 내 손으로 누군가를 죽여본 적이 없다. 짓눌릴 듯한 중압감 때문에 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솔직히 지금까지 겪어본 적 없을 정도로 잔뜩 쫄았지만 여기서 꼬리 말고 도망갈 순 없었다. 죄송합니다. 진정됐습니다. 좋아. 내 발목 잡지만 마라. 보스를 위해, 조직을 위해 손을 더럽히는 게 조직원의 역할. 그렇게 기다리다 보니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다. 왔다. 타깃을 태운 고급 승용차가 맨션 앞에 선 것이다. 역시 차 한 번 끝내주네요. 그 좋은 차 내가 지금 당장 영구차로 만들어주지. 차에서 내린 관록 있는 모습의 남자. 틀림없다. 저 녀석이 진나이다. 칠까요? 사두를 필요 없어. 지금 움직이면 가드들도 내릴 거야. 녀석들이 탄 차가 가고 나면 시작한다. 하긴 가드들을 줄줄이 달고 애인을 만나는 녀석은 없을 테니. 그리고 그의 가드들을 태운 차가 떠난 순간을 노려 우리는 그를 향해 돌진했다. 진나이! 가드들을 다 보내다니 멍청한 자식! 네 놈들은! 그땐 이미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던 공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다. 그 녀석이 할 수 있는 반격이라곤 주머니에 손을 넣는 것뿐이었고. 그렇게 진나이는 우리가 쏜 총탄을 맞고 쓰러졌다. 처음으로 사람을 죽인 기분이란 말로 형용하기 힘든 기분이었지만. 잡을라. 이 뒤는 청소부들한테 맡긴다. 네, 안타깝게도 감상에 젖어 있을 여유는 없었다. 형님의 지시에 난 곧바로 몸을 움직였다. 원래라면 곧바로 도망쳐야 하겠지만 폭력단 대책법 때문에 경찰 대응이 귀찮아진 탓이다. 왔습니다. 고토게, 넌 진나이 시체 실어. 너네들은 뒷정리 깨끗하게 하고. 고구마 줄기마냥 보스까지 잡혀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은폐가 최선이다. 진나이의 시체를 태운 우리는 현장은 청소부들에게 맡기고 다른 장소로 차를 돌렸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마무시한 처리 방법을 들었는데 잊을 리가 있나요, 형님? 그렇게 우리가 도착한 곳은 아스팔트 생산 공장으로. 야, 이야기 들었지? 아이, 그럼요. 준비도 끝내놨습니다. 오케이. 고토게, 집 내리자. 우리가 여기에 온 이유는 하나. 진나이의 시체를 처리하기 위해서다. 만화나 드라마에선 주로 드럼통에 콘크리트를 채워 시체와 함께 바다에 버리지만 아, 작가가 뭘 모르네. 요즘 누가 저렇게 처리한다고? 프로의 입장에서 그런 건 풋내기들이나 하는 방법이다. 시체라는 건 부패하면 가스가 발생하는데 그 가스의 압은 생각보다 강력해서 콘크리트에도 금이 갈 정도다. 어떤가요? 안을 한번 봐야겠는데요.
시체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검시조사관이라면 드럼통에 생긴 금만 봐도 안에 시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들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그 답은 이 아스팔트 공장에 있다. 좋아, 던진다! 네! 이곳만큼 시체를 처리하기 좋은 장소는 없다. 아스팔트 혼합물은 자갈과 콜타르를 약 3000도의 열 처리를 통해 섞어서 만드는데, 그때 시체를 던져 넣으면 3000도의 고온에 시체의 살부터 뼈까지 깔끔하게 녹아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DNA조차 녹아버려 그대로 갖다 도로에 깔아버리면 절대 들킬 일은 없다. 아, 수고! 돈은 곧 보내지. 매번 감사합니다. 경찰도 일본 전역의 도로를 까 뒤집어서 확인할 수도 없을 테니 말이다. 여하튼 우리의 일은 이걸로 끝이다. 사람을 죽이고 나면 화장실이 가고 싶어진다니까. 솔직히 처음 누군가를 처리한 거라 그런지 평소보다 2배는 피곤한 느낌이었다. 그렇게 잠시 한숨 돌리려는 순간 내 귀는 공장으로 들어서는 누군가의 발소리를 캐치해냈다. 조정! 형님을 친 녀석들 분명 시체 처리하러 여기로 올 거야. 구조물 뒤에 숨어 상황을 살펴보니 진나이의 가드들이 여기까지 찾아온 것이 보였다. 상황이 좋지 않다.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생각한 순간이었다. 이 새끼들이! 니놈들도 전부 저 세상으로 보내주마! 형님! 화장실에 갔어야 할 형님이 총을 쏘며 튀어나온 것이다. 저 미친놈 야마모토다! 이쪽에도 있어! 젠장! 나는 몰려오는 공포를 억지로 외면한 채 방아쇠를 당겼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 무아몽증으로 방아쇠를 당기다 정신을 차려보니 그곳에 나 말고 움직이는 사람은 없었다. 우리를 습격한 가드들을 전부 처리한 것이다. 하지만 야마모토 형님, 온몸에 총상을 입은 형님의 마지막은 끔찍했다. 그치만 왜인지 그다지 슬프지 않은걸. 딱히 신세를 진 적도 없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어쩌면 당연한 건가. 이 일을 조직에 알리자 돌아온 건 비정한 명령이었다. 야마모토 형님의 시체도 말입니까? 녀석은 이쪽에서도 알아주는 놈이라 죽었다는 걸 알게 되면 경찰의 시선을 끌게 돼. 그리고 총에 맞았다는 게 밝혀지기라도 한다면 형님의 부모님까지도 조사받게 될지 모른다. 무조건 처리해라는 말과 함께 간부의 전화는 끊어졌다. 용케 살아남았네요. 야마모토 씨는 아닌 것 같고. 죄송하지만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그리고 살아남은 공장 직원에게 나는 조직의 지시사항을 전했다.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동료마저 무정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저씨, 이 세상은 제 생각보다 더 무정한 것 같아요. 모래와 타르 속으로 녹아들어가는 형님의 시체를 보면서 나는 그렇게 읊조렸다. 내 이름은 코토우게 카부토. 이 차 오랜만이군. 어릴 적의 꿈을 잊지 않고 매일 정진하는 야쿠자다. 코 흘리기 시절부터 나는 야쿠자가 되기를 소망했다. 남들 눈에는 어리석은 꼬맹이로 보였겠지만 말이다. 10대 시절 나는 한 야쿠자 조직의 견습 구성원으로 들어갔다. 야, 한 명 모자라잖아. 수금 제대로 안 해? 죽고 싶니? 갖은 폭력에도 굴하지 않고 남자다움을 갈고 닦으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지금이야 중간급 조직원이지만 말단이었을 땐 여러모로 고생 꽤나 했다. 그래가지고 협박이 잘도 먹히겠다. 소리 더 크게! 이참에 내가 말단 시절에 겪었던 끔찍한 경험담을 하나 풀고자 한다. 내가 2년차 조직원이었을 무렵. 코토우게, 운전은 네가 맡아라. 정말이십니까? 맡기만 주십시오. 큰형님께서 내게 운전기사 역할을 맡기셨다. 큰형님의 경호원은 나 말고 따로 있었고. 경호는 내가 맡지. 운전 똑바로 해라. 예!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나는 실수하면 죽도록 얻어맞을 터인 한낱 운전기사에 불과했다. 그래도 자빌만 도맡았던 말단 시절과 비교하면 출세했다고 할 수 있었다. 실수하면 죽는다. 정신 똑바로 차리자. 그날 이후 매일 바짝 긴장하며 큰형님의 차를 몰았다. 운전대를 잡는데 익숙해졌을 무렵. 큰형님, 오늘은 어디로 모실까요? 긴자, 홍룡이란 식당으로. 큰형님께서 긴자로 가라는 지시를 내리셨다. 운전하면서 들은 바로는 긴자에서 직계 조직의 간부 회합이 열리는 모양이었다.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뭘 그리 긴장하고 그러나?
내가 참석하는 것도 아니건만 심상치 않은 공기에 짓눌리는 듯했다. 평소 같으면 운전석에 남아 차를 지키고 앉아 있었겠지만 말이 정기 모임이지 그냥 회식이라고 보면 돼. 자네도 가지. 그래도 됩니까? 그날은 뜻밖의 나도 동석하게 됐다. 간부 회합에 동석하는 건 나 같은 애송이에겐 엄두도 못 낼 일이었지만 괜찮아. 사양 말고 따라와. 큰형님께서 오시란다. 버뜩 뛰어와. 예! 황송합니다. 큰형님 명령에 불복하는 건 어불성설이었다. 큰형님을 따라 도착한 곳은 생전 본 적도 없는 호화로운 식당이었다. 그 꼴사납게 두리번거리지 마라. 경호를 맡은 형님께 경고를 받고도 나는 계속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이윽고 회합이 열리는 곳에 당도하자 형제, 기다리느라 목 빠지는 줄 알았어. 웃기시네. 제 시간에 맞춰 왔다. 두 목급의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회합에 참석한 고령의 면면에게서 만만치 않은 관록이 느껴졌다. 이쪽은 내 부하일세. 동석해도 되겠나? 그럼 편히 앉으라고. 풍기는 분위기만으로도 남자로서 급의 차이를 실감케 했다. 그들에 비해 깡패 나부랭이에 불과했던 난 찍소리도 낼 수 없었다. 고토게 씩씩하게 인사 한번 박아야지. 그런데 내게 시련이 찾아왔다. 통사정을 해서라도 거절하고 싶었지만 큰형님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인사 올립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고토기입니다. 나는 딱딱하게 굳어버린 혀를 간신히 움직였다. 너무 긴장돼 하마터면 오줌이라도 지릴 뻔했다. 지금 생각해도 내 모습은 우스꽝스럽기 그지없지만 상당히 젊어 보이는데 몇 살이지? 예, 20살입니다. 요즘 시대에 야쿠자가 되는 젊은이는 흔치 않은데 말이야. 예상외로 그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당시에는 폭력단 대책법 시행으로 야쿠자가 되는 젊은이가 줄어드는 추세였다. 우리 야쿠자 아니에요. 순경님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질 나쁜 놈들은 야쿠자가 아니라 깡패단이 되는 시대에 굳이 조직에 들어온 날 어여쁘게 봐주신 것이다. 어찌어찌 큰 산을 넘고 가슴을 쓸어내리던 찰나였다. 고토게 배고프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시켜. 네, 안도감 따윈 느낄 때가 아니었음을 잠시 후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데 탕수육이랑 볶음밥 주세요. 아유, 겨우 그거 가지고 배가 차겠나? 푹푹 잘 먹어야지 젊은이. 겨우 볶음밥이랑 탕수육만 해도 2, 3인분은 될 텐데. 내가 시켜주지. 계란덮밥에 후이거로우, 마파두부랑 해산물덮밥도 주시게. 큰형님. 그런데 큰형님께서 터무니없는 양의 음식을 주문하시는 게 아닌가. 큰형님 연배의 사람들은 어릴 적에 전후시대를 겪었다. 쌀 조금 남아있다. 오빠가 집어줄게. 고마워. 그 탓에 배불리 먹는 게 행복이자 사치라는 인식이 박혀있을 터였다. 하지만 어려운 시대는 한참 전에 지났단 말이다. 팍팍 먹으라고 젊은이. 젊을수록 잘 챙겨 먹어야 해. 탄수화물의 향연이 펼쳐졌다. 무슨 많이 먹기 대회도 아니고. 하지만 말단인 내게 거부권은 존재하지 않았다. 달리 방도가 없었다. 눈앞의 음식을 모조리 먹어치우는 수밖엔. 어때? 맛있냐? 배가 빵빵해지든 몸이 거부 반응을 보이든 개의치 않고 무작정 젓가락질을 하며 먹고 또 먹었다. 위장이 백기를 들어도 꾹꾹 참으며 거부 반응을 보이는 목구멍으로 억지로 음식을 쑤셔 넣었다. 하지만 정신력만으로 버티기에는 양이 많아도 지나치게 많았다. 버틸 재간이 없었던 나는 금단의 행위에 손을 뻗었다. 바로 위장 안에 든 음식물을 토해내는 것이었다. 먹고 토하고 토하고 먹는 지옥 같은 행위를 반복하자니 음식 맛을 느낄 새도 없었다. 맛있지? 잘 먹으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 네, 맛있습니다. 그래도 맛있게 먹어야 했다. 큰형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부하된 도리니까. 이렇듯 부하들은 윗사람이 주는 음식을 강제로 먹어야만 하는데. 요시다, 밥 먹었냐? 아직 안 먹었습니다. 이 형님이 쏜다. 많이 먹어라. 그 탓에 비서나 경호역을 맡은 조직원은 살이 포동포동하게 오르는 일이 잦다고. 큰형님께서도 날 괴롭히려고 이러시는 건 아니다. 돈 걱정은 하지 말고 배부르게 먹고 가게나.
감사합니다. 조직의 수장으로서 부하가 배골치 않게 신경 써주시는 것뿐이다. 그날 회합이 끝나고 조직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저 차는 뭐지? 백미러에 수상한 외건차 한 대가 비쳤다. 고토게 잠깐 편의점이나 들르지. 알겠습니다. 마침 그때 큰형님께서 편의점에 들르라고 이르셨다. 편의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큰형님과 경호원이 차를 나선 그 순간 다 가시라. 오늘이 네 재산날이다. 총을 든 남자들이 검은색 외건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위험. 잘 가라. 너 먼저 지옥으로 보내주지. 큰형님과 경호원에게 총을 마구 쏴대는 게 아닌가. 보디가드 형님은 쓰러졌고 큰형님께선 꿋꿋이 서 계셨다. 이놈들 어느 조직이냐? 괴물이야 뭐야? 10발을 넘게 맞았을 텐데 인구형 놈들이냐? 큰형님은 누가 봐도 치명상을 입은 상태였다. 가렵지도 않은 수준이군. 차배 놈들 총질에 내가 쓰러질 것 같으냐? 더 쏴봐! 더 쏴보라고! 그런데도 마지막까지 쓰러지지 않고 버티셨던 것이다. 남자들은 큰형님께 몇십 발의 총알을 갈겨댔고 죽으로 꺼주시지! 늙어 빠진 노친네들 시대는 이미 끝났어! 큰형님은 창자를 쏟아내며 쓰러지셨다. 복면을 쓴 남자들은 총에 맞아 사망한 큰형님과 보디가드 형님을 뒤로하고 주랭랑을 쳤다. 큰형님! 큰형님! 나는 두려움에 벌벌 떨며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큰형님 죄송합니다. 기껏 사주신 음식을 모조리 토해버렸습니다. 내 이름은 코토게 카부토. 고토가 실수하면 안 된다. 남자들의 이면을 강제로 보고 있는 30 정도 된 조폭이다. 이 세상 모든 것에는 겉과는 다른 이면이 있다. 야, 다른 여자는 없어? 어? 순수한 줄 알았는데. 사석에서까지 그러겠냐? 예를 들어 순수한 컨셉인 남자 아이돌이 알고 보니 밤의 제왕이었다든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 그럼 다음 입찰 땐 저도 같이. 이건 제 마음입니다. 알겠어. 기자들 조심하고. 특정 기업과 짜고 열심히 돈을 받아먹고 있었다든가 하는 것들. 누구나 눈살을 찌푸릴 만한 일이지만 세상은 아름다운 일만으로 돌아갈 정도로 만만하지 않다. 때가 됐군. 가자. 네. 특히 우리 업계는 청탁을 받지 않으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없다. 악셀을 밟으니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타이밍 잘 맞춰. 알겠습니다. 이 일은 리스크가 높다. 실수하면 조직에 피해가 갈 뿐만 아니라 내 목숨도 위험하다. 높아지는 차 속도를 따라 심장 박동도 빨라졌다. 속도가 붙으면 뛰어내리는 거다. 문 열어둬. 네! 이렇게 긴장되는 건 처음 살인을 한 이후로 처음이다. 그렇게 목표 지점이 눈앞에 다가오자 나는 질주하는 차에서 뛰어내렸다. 아스팔트에 부딪힌 충격과 함께 빙글빙글 돌아가는 눈앞. 잠시 뒤에 들려온 엄청난 소리에 고개를 들었더니 잘했어. 거봐, 하면 되잖아. 감사합니다. 가게 건물은 참혹한 꼴이 되어 있었다. 밤이긴 해도 큰 사고가 나니 주변엔 점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글쎄, 도망쳐! 네, 죄송합니다. 우리는 혼란 가득한 사고 현장을 전력으로 달려 벗어났다.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건 두목님의 명령 때문이다. 우리 나와바리에 대형 쇼핑몰을 지을 거다. 너희는 땅을 확보해라. 알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조폭의 힘으로 땅 좀 가져와 라는 뜻이다. 즉시 협력기업의 부동산을 이용해 개발 예정지의 땅을 사들였지만 좀 팔아주시면 안 될까요?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드릴게요. 거긴 내 집이나 마찬가지야. 죽은 아내와의 추억이 있는 곳이라고. 아무리 돈을 줘도 절대 안 팔아. 딱 한 군데 절대 땅을 팔지 않겠다는 완고한 사장이 있었다. 놈이 가진 가게랑 땅은 건축 예정지의 정중앙에 있어 여길 못 사면 공사는 시작도 못한다. 실패입니다. 그 아저씨 아무리 설득해도 절대 안 된대요. 약한 소리 하지 마. 그딴 할배는 없애버리면 그만이지. 느마다 형님은 무력파로 무자비한 사람이다. 요즘 조폭들은 예전처럼 사람을 함부로 해칠 수 없다. 누마다. 그만해라. 그 할배 건드렸다간 경찰들이 시끄러워질 거야.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두목님. 상대가 완고하게 나올수록 더 그렇다. 하지만 형님은 보통 미친 사람이 아니라서 이게 뭐야? 가게 앞에 음식물 쓰레기나 동물의 시체를 놔두면서 괴롭혀댔다. 그러나 그것은 부작용을 일으켰다. 하늘이 무너져도 너희들한텐 절대 안 팔아! 사장은 단단히 화가 나서 내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러면 뭣도 안 된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지시를 청했더니 알겠다. 원만하게 끝내긴 힘들겠군. 네, 두목님은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이때 나는 이번 일을 포기할까 싶기도 했지만 고토우에 오늘 밤 비워둬. 네, 정신 단단히 차리고. 얼마 안가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사무소에서 조금 떨어진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대형 덤프트럭. 형님, 이 차는 두목님 지시다. 이 차를 그 가게에 처박아. 용도를 알게 되자 말문이 막혔다. 진짜로요? 뭐야, 쫄았냐? 나 땐 이런 게 일상이었다고? 이렇게 난폭한 방법을 쓰리라곤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다. 이번 달은 요것뿐인가? 상납금 내고 나면 빠듯하네. 조폭 대책법 때문에 억압이 심해지고 반사회 집단의 일개 깡패들도 나타나 우리 조폭의 수익 수단은 매년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 일은 엄청난 돈벌이 수단이 굴러들어온 셈이다. 적한테 겁먹는 놈이 무슨 조폭이야? 우린 무법 세계에 산다고. 네, 이런 짓까지 해야 하는 걸까? 결국 우리는 그 할아버지의 가게를 성공적으로 부쉈다. 저희 잡히진 않겠죠? 한밤중이라 목격자도 없고 차도 훔친 거잖냐. 걱정 마. 형님 말대로 우린 조사도 받지 않았다. 그리고 그 가게는 수리하지 않고 그대로 영업을 종료했다. 젠장. 이러고도 너희들이 무사할 것 같다. 안 그래도 손님이 많지 않았는데 이번 일이 치명타가 된 것이다. 2주 뒤 그 가게와 땅은 다른 부동산을 사칭한 우리 협력기업에 매수되었다. 잠깐 잡음이 있었지만 이젠 수월하게 진행되겠군. 축하드립니다. 조직 입장에선 좋은 일이었지만 솔직히 난 기쁘지 않았다. 내가 꿈꿔왔던 건 죄 없는 사람한텐 손을 대지 않는 사리분별을 할 줄 아는 조폭이었다. 그런 조폭이 있을 리 없는데 이 업계에 몸을 담근 지 10년이 넘었으니 몰랐던 건 아니지만 그로부터 며칠 뒤 사무소에 출근했다가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들었다. 노마다가 살해당했다. 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다. 경찰이 말하길 형님의 시신은 항구에서 건졌다고 한다. 사이는 익사, 몸이 밧줄로 묶였었고 전신에 타박흔 및 자상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문제는 형님을 죽인 사람인데 그건 바로 그 가게 사장이었다. 그렇게 괴롭히더니 결국 가게까지. 살아서 돌아갈 생각 따윈 버려. 가게를 판 돈으로 깡패들을 고용해 형님을 납치한 것이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놈들은 형님의 콧구멍에 연필을 찔러 넣고 마지막엔 화염 방사기로 찢어서 등의 문신을 다 태워버렸다고 한다. 형님이 한 짓은 도리에 어긋난 행동이었다. 복수한 사장의 마음도 이해는 간다. 고토게 그 자식 시체로 데려와라.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폭을 얕보면 큰 코 다친다. 한 짓엔 책임을 져야지. 나는 그 사장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 혼자 있을 때를 노려. 잘 가시길. 세상에 정의 따윈 없다. 사리사욕으로 물든 차가운 납덩이를 머리에 박아 넣었다. 당연히 공조한 깡패들도 저 세상으로 보냈다. 아가씨! 놈들은 심한 고문을 받고 과다출혈로 죽었다고 한다. 이렇게 누마다 형님의 원수를 다 처리한 뒤 예정대로 쇼핑몰 건설이 시작되었다. 근데 진짜로 다 끝난 건가? 형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뒤로 이런 의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사장은 정당한 주장을 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나도 심판을 받을 때가 오겠지. 그때 나는 편안하게 죽을 수 있을까? 내 이름은 고토게 카부토. 고토게, 이번엔 월살이다. 보이는 놈들은
다 죽여버려. 네, 어둠의 세계에 사는 30 정도 된 조폭이다. 나는 어릴 때부터 이쪽 세계를 동경해서 황당한 짓을 많이 했었다. 지옥에서 후회나 해라. 죽일 수 있으면 죽여봐! 아직 더 할 수 있어, 자식아. 살인범이 되고 싶진 않다. 네가 이긴 걸로 해도 돼. 누가 싸움을 걸어도 절대 빼지 않았다. 지금 살아있는 게 신기할 정도로 말이다. 그런 10대 시절을 보낸 후 조폭의 길로 들어섰지만 일개 깡패들이 말이야. 요새 너무 귀여울라. 절대 봐주면 안 돼. 알겠습니다. 오늘은 조폭의 자존심을 걸고 일방적인 폭력을 휘두를 생각이다. 이번 상대는 반사회적인 성향을 띤 일개 깡패놈들. 규칙? 도덕? 그게 뭔 상관이야? 놈들은 일반인과 조폭의 중간쯤 되는 존재로 폭주적인 놈들이 많다. 일반적인 폭력 조직은 피라미드형 조직으로 수장인 두목한테 부하들이 복종하는 구조지만 잘하고 있나?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놈들은 이런 피라미드 구조가 없고 다 같은 동료로 대한다. 뭐 불만이죠? 고령화 때문에 조폭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그에 반해 놈들은 20대부터 40대까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나날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엔 조폭 대책법 때문에 단속이 심해져 조폭 관계자는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를 만들 수 없게 되었다. 심사 결과 저희 은행에서는 고객님의 계좌 개설을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서 힘 있는 인재들이 그쪽 길로 빠져버린 것이다. 이런 깡패들이 요 몇 년 동안 거대한 범죄 집단이 되어 조폭의 이권을 위협하고 있다. 엄마. 나 사고 나서 당장 돈이 좀 필요해.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을 하거나 인터넷 만남 사이트를 통해 유흥업소로 여자를 스카우트하는 것들 말이다. 그 외에도 불법 대출이나 리모델링 사기 등 놈들은 모든 분야에 손을 대고 있다. 거저먹기구만. 술집에서 플렉스 할까요? 그 중에선 우리 조폭들의 수익 수단을 모방하는 것도 있는데 조폭? 어쩌라고? 시비 걸면 싸우면 돼. 놈들은 주제를 모르고 까분다. 우린 이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조직과 놈들 사이에서 구역을 둘러싼 논쟁이 일어났다. 여긴 우리 구역이다. 애송이들은 당장 꺼져. 죽여버리기 전에. 아저씨 뭔데? 증거 있어? 그럼 보여줘봐. 놈들은 폭행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아저씨 걸레짝으로 만들어줄게요. 니들이 나가. 여긴 우리 구역이니까. 우리 동료의 차를 둘러싸고 강목과 배트로 두들겨 팬 것이다. 그렇게 창유리가 산산조각이 났고 으랴! 쫄지 말고 나와 이 찌질이 새끼야! 동료는 억지로 끌려나와 집단 폭행을 당했다. 소식을 알게 된 다른 동료가 급하게 도우러 갔지만 이 새끼들이 무슨 짓이야? 아저씨 친구야. 이놈도 패버릴게. 놈들은 쓰러진 동료를 아무 망설임 없이 차로 쳐버렸다. 게다가 폭주해서 동료의 몸을 여러 차례 차로 짓밟았는데 거기 서 있지 말고 비켜! 그때 아무 관계없는 시민 한 명도 차에 치이고 말았다. 뒤늦게 달려온 우리 조직원한텐 진짜 일본도를 꺼내 죽이게 하지 마! 으랴! 거리에서 그런 걸 휘두르면 어떡하나! 망설임 없이 덤벼들었다. 그렇게 우리 동료는 팔이 잘려나갔다. 자! 우릴 무시하지 마! 너네랑 레벨이 다르다고! 놈들은 동료를 미친 듯이 패고 마지막엔 강가에 던져버렸다고 한다. 우리는 자존심으로 살아간다. 일개 깡패들한테 당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두목님, 그 새끼들 어떻게 할까요? 지금은 경찰 단속이 심해서 움직이기 힘든 때다. 하지만 우리는 체면이 곧 생명이지. 청문이 혼내준 다음 지옥으로 보내라. 나는 무기 수집 담당이 되었다. 고토게, 도구 준비는 다 됐나? 네, 확실합니다. 두목님의 허락하에 자금을 쏟아부어 군대 수준의 무기를 조달해왔다. 깡패 자식들을 확실히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 암살자들이 2대의 차량에 나눠 탔다. 형님, 곧 놈들 아지트입니다. 오랜만에 기관총 잡아보는군. 피가 끓는다. 장비 수준이 다르다. 저쪽이 몇 명이든 소용없다. 시체가 늘어날 뿐이지. 같이 가는 이 형님, 진짜 미친 사람이다. 이름하여 머신건 오자키. 다 뛰자! 픽떡이나 되라! 기관총 매니아라 솜씨는 말할 것도 없다. 게다가 싸움이 시작되면 성격이 바뀐다. 어떻게? 주저하지 마라. 죽이냐 죽는 애다. 네, 오늘은 놈들의 간부 집회가 있는 날이다. 우리의 목표는 그 우두머리들을 죽이는 것이다. 실례합니다!
우린 기관총으로 문을 부수고 아지트로 들어갔다. 안녕, 초대받지 못한 손님입니다. 오늘이 니들 제삿날이에요. 이 새끼들아, 다 무릎 꿇고 손머리 위로 올려! 뭐야? 총 들고 있어! 어떤 무모한 놈은 무기를 들고 달려들었지만 쏠 거면 쏴봐, 이 할배 새끼들아. 젊은 친구가 불쌍하네. 이리 와봐. 딱! 소용없는 짓이다. 그저 시체가 될 뿐. 너희 너무 나대더라고. 살려달라고 빌어도 소용없단다. 지옥 구석탱이에서 우릴 나쁜 걸 뼈저리게 후회해라. 도망치는 놈이나 울면서 살려달라고 비는 놈들도 있었지만 살려주십시오. 싫어. 그러게 나대지 말았어야지. 엄마! 물론 아무도 살려줄 마음이 없다. 형님은 놈들의 리더를 궁지에 몰아넣어 살려줘, 제발. 네놈 때문에 팔을 잃은 동료가 있어. 책임져라. 총을 버리고 준비해온 일본도를 빼들었다. 팔 자르려고? 싫어. 제발 하지 마. 팔 자른다고 안 했는데 몸을 뺄 거야. 마지막 기회를 주지. 너희 조직원들 전부 우리 조직으로 들어와라. 그럼 좀 더 살려줄게. 네, 알겠습니다. 놈은 형님의 제안에 고장난 인형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우리는 무력으로 놈들의 조직을 부하로 만들었다. 아마 인재 확보가 목적이었던 것 같다. 아니다. 그냥 확 죽일까? 저희 조직 다 들어갈게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 리더놈은 젊은 애들을 소개시켜준 걸로 책임을 다한 거겠지. 고토게, 시체 처리 좀 부탁한다. 네. 어이, 목욕탕 하나 빌려와. 알겠습니다. 어쨌든 놈들 세력이 커지면서 인재가 부족해진 거니까 말이다. 나도 아마 곧이겠지. 내 이름은 코토게 카부토. 아저씨, 로망이었던 야쿠자의 세계에 몸을 담근 30대 야쿠자다. 요즘 시대에 야쿠자는 반사회적 세력이라며 혐오받거나 불량배 취급당하기 십상이다. 가부토, 강해지거라. 네! 하지만 상관없었다. 난 그저 어릴 적에 보았던 아저씨의 등을 뒤따를 뿐. 그것과는 별개로 조직은 현실적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들었냐? 또 한 녀석이 조직을 박차고 나갔더군. 하여간 끈기 없는 놈들. 또요? 야쿠자가 처한 심각한 문제, 그건 바로 인재 부족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된 긴급 소집에서 나는 토요타, 코토게! 인재 발굴은 너희에게 맡긴다. 젊고 씩씩한 청년을 데려오도록. 예. 네! 토요타 형님과 함께 인력 발굴 업무에 등용됐다. 맨 처음으로 조직이 뒤를 봐주고 있는 폭주적 모임에 참가했다. 야쿠자가 되고 싶은 놈 어디 없나? 하지만 저 질문 있는데요. 주 5일째인가요? 혹시 야근 있나요? 잘못 들은 줄 알았다. 요즘 젊은 친구들의 가치관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다. 폭주족은 가망이 없다고 본 우린 클럽으로 향했다. 저놈들한테 바람 한번 넣어볼까? 준폭력단 말이군요.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반대였다. 저 잡배 같은 놈들이 야쿠자 정신을 이해할 리가 없으니까. 하지만 야쿠자는 상명하복이 원칙. 형님 명령에 거역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봐, 혹시 야쿠자에 관심 있나? 네? 갑자기 뭔 개소리야? 그 얘기나 한번 들어봐. 들어보면 귀가 솔깃해질걸? 예상대로 놈들은 우리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요즘 야쿠자가 되고 싶어하는 놈이 어디 있냐? 야쿠자는 계좌도 못 만든다면서? 이 자식들이 건방지게.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등을 돌리려던 그 순간 까불지 마라, 애송이. 형님이 놈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후려쳤다. 사죄는 죽음으로 받지. 이윽고 형님은 깨진 맥주병을 들고 다른 놈들에게 달려들었다. 끝내 형님은 그 패거리의 절반을 작살내다시피 했다. 내 앞에 나타나면 죽는다. 살벌하셔라. 토요타 형님은 불같은 성격으로 한 번 화내면 아무도 못 말리기로 조직 내에서도 유명했다. 이어서 쌈박질을 하던 청년, 노점 직원, 용달업체 알바생에게도 제안해봤지만 제안하는 족족 거절당했다. 위용을 떨치던 과거의 모습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다. 젠장,
권총으로 협박하면 일사천리인데. 그건 참으시죠, 형님. 요즘 시대에 권총을 꺼냈다간 경찰한테 걸려서 조직이 공중분해될 것이다. 하지만 빈손으로 돌아갔다간 부두목 형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실 텐데. 골프티가 필요하던 차에 잘 됐군. 나이스 샷! 상상하기도 싫다. 일반 회사처럼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좋은 수 없나? 돈은 좀 들더라도 정보상을 찾아가 보는 게 어떻습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내 지갑을 여는 수밖에 없었다. 도시 외곽에 있는 고아원을 찾아가 보도록 해. 앞날이 어두운 놈들의 노려라 이거로군. 정보상이 말하기를 그 고아원은 불량 청소년들의 집합소나 다름없다고 한다. 정보상이 일러준 대로 고아원으로 향하자 아니나 다를까 개판 5분 전이었다. 시정 잡배와 다를 바 없어 보이는데. 그러게요. 형님, 저놈 좀 보십시오. 개 중에는 이질적인 분위기로 유독 눈길을 이끄는 청년이 있었다. 날카로운 눈빛과 수려한 외모의 청년은 기이하리만치 태연한 모습이었다. 저는 말이지 마음에 드는 건 눈빛이 살아있어. 말을 걸어보죠. 저기 안녕. 혹시 배 안 고프니? 네? 밥 사주시는 거예요? 그래, 고급 중화요리 좋아하나? 청년은 야쿠자인 우리 앞에서도 전혀 움츠러들지 않고 쫓아왔다. 청년의 이름은 나리타 케이고 18살. 젖먹이 시절 부모에게 버림받고 어릴 적부터 쭉 고아원에서 살았다고 한다. 복스럽게 잘 먹는구만. 보기 좋아.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녀석, 부침성도 좋네. 배가 많이 고팠는지 나리타는 5인분의 음식을 거뜬히 먹어치웠다. 예의 바른 모습에 형님도 나리타를 맘에 쏙 들어 했다. 나리타는 야쿠자의 흥미를 보였고 다음날 후보생으로 조직에 데려갔다. 안녕하십니까? 나리타입니다. 애가 듬직한 놈을 데려왔군. 고토게, 네가 잘 좀 챙겨줘라. 네! 예의 바르고 얼굴도 반반하니 큰형님도 흡족해 하시는 듯했다. 며칠 후 셋이서 식사를 하던 중이었다. 나리타, 조직에는 좀 익숙해졌나? 네, 형님들 덕분입니다. 거기 잠깐 얘기 좀 하지. 뭐야, 할 말 있냐? 식사 도중 느닷없이 카와쿠치 조직 놈들이 난입했다. 너희 조직에 빈번히 드나드는 저 애송이 이쪽에 넘겨주실까? 뭔 자다가 봉창 두드린 소리냐? 네가 무슨 권리로? 우리 조직이 먼저 찍어둔 놈이다. 얌전히 넘기면 피볼 일은 없을 거야. 우리보다 먼저 나리타에게 접근했었다는 모양이다. 정말이냐, 나리타? 네, 밥을 얻어먹긴 했습니다. 그치만 전 저쪽으로 갈 생각 없습니다. 그렇다는 건 바람 맞았으면 썩 꺼져. 밥맛 떨어지게 하지 말고. 어리석은 애송이 같으니. 뭐 좋아, 다음에 다시 만나자고. 그 말을 남기고 놈들은 식당을 떠났다. 그런데 며칠 후 비극이 일어나고야 말았다. 우리 셋이 밥을 먹으러 향하던 길이었다. 등 뒤에서 무수한 발소리가 들려오는가 싶더니 그 다음 순간 꽝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토요타 형님이 땅바닥에 쓰러졌다. 토요타! 그러게 착착 기어오르랬지! 느닷없이 쇠 파이프로 형님의 머리에 풀스윙을 갈긴 것이다. 쓰러진 형님에게 정신이 팔린 사이 다른 적이 내 등 뒤로 다가오고 있었다. 너도 지옥에나 떨어지라! 형님, 위험합니다! 나리타! 나리타가 나 대신 복부에 칼을 찔리고 말았다. 이에 반사적으로 단도를 꺼내 놈의 허벅지를 도려냈다. 감히 우리 애를 찔렀겠다! 토요타는 우리가 데려가지! 형님! 눈앞의 적을 해치우는데 급급했던 나는 형님을 구하지 못했다. 그 후 즉시 나리타에게 달려갔지만 아파요. 저 죽는 거예요. 미안하다. 나 때문에. 나리타! 제법 깊은 상처였다. 그 자식들 가차없이 배를 칼로 쑤시다니. 그 후 나리타는 긴급 수술을 받았다. 칼날이 내장까지 침범했지만 간신히 목숨은 건졌다. 하지만 많이 힘들었지. 못 지켜줘서 미안하다. 반신이 저리는 등 후유증이 남았다. 토요타 형님은요? 어떻게 되셨죠? 놈들에게 납치당한 뒤로
아직 소식이 없다. 죄송하지만 야쿠자는 포기하겠습니다. 죽고 싶지 않아요. 그래, 하마터면 죽을 뻔한 나리타로선 당연한 판단이었다. 그로부터 2주 후 버려진 토요타 형님의 시체가 쓰레기장에서 발견되었다. 전신에 화상 흉터가 있는 걸로 보아 아주 끔찍하게 살해당했을 것이다. 무투파였던 토요타 형님은 조직 내외로 많은 이의 원망을 샀었다. 누나를 찢어주지. 태워 죽여주마. 토요타 형님의 전적을 생각하면 이상하지 않은 최후였다. 다음 날 토요타 형님의 상을 치렀다. 범인은 카와쿠치 조직이 틀림없을 것이다. 우리 조직원이 또 한 명 죽었군. 네, 일이 수습되는 대로 스카우트하러 나가겠습니다. 조직원이 부족한데 조직원이 죽어나가는 상황, 일을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내 이름은 코토게 카부토. 형님, 보복 준비 완료입니다. 좋아, 다 죽여버려야겠어. 믿음 가는 대로 행동하는 중견 조폭이다. 우리는 이제 우리 조직의 구역을 침범하려는 깡패들한테 코토게, 망설이면 안 된다. 저항하면 죽여. 네, 알겠습니다. 제재를 가하러 갈 거다. 이번엔 절대 실패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코바야시 형님이 엄청 무섭기 때문이다. 카부토, 실수하면 너도 죽일 거다. 네,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조직에서 제일 미친 사람일 거다. 맥가이버 칼 코바야시라고 불리며 그린 푸른 하늘에는 상대를 찌른 뒤 그대로 돌려배는 게 취미라고 한다. 완전 살인귀다. 깡패 패거리들은 요새 유흥주점까지 손에 넣어. 형씨, 예쁜 애들이 노는데 어때? 18,000엔이면 돼. 진짜요? 번화가에서 점점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원래 놈들은 유흥주점을 운영하지 않았었다. 손님, 왜 우리 애 상처 주고 그래? 강제로 하면 안 되지. 경찰 부를까? 죄송합니다. 뭐, 돈으로 합의할래? 그저 문제가 생기면 처리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을 뿐이었다. 이번 달 분인 30만 원입니다. 늘 감사합니다. 아이, 땡큐. 무슨 일 있으면 또 연락 줘. 다음 달부터 더 잘해줄 테니까 10만 원 더 줘. 콜? 뭐 반은 협박해서 뺏는 것 같지만 그래봤자 그 비용은 한 점포당 수십만 엔. 야, 그냥 우리가 업소 운영하는 게 더 많이 벌지 않겠냐? 그렇겠네. 멍청한 여자들 데려오는 건 쉬우니까. 직접 업소를 운영하면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사업에 뛰어든 것이다. 하지만 놈들은 업소 운영을 너무 쉽게 봤다. 돈 많이 줄게. 날 위해서 일 좀 해줘. 뭐? 난 하기 싫어. 야, 마, 빚 있으면 닥치고 일이나 해! 싫어! 경찰 부를 거야! 우선 몸을 팔 여자들을 데려오는 게 아주 어려웠다. 게다가 무식한 놈들한테 경영 노하우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지. 근데 업소는 어떻게 운영하냐? 내가 아니야? 결국엔 해서는 안 될 방법까지 쓰게 된다. 그럼 업소 사장을 납치하겠어. 불법 업소 사장을 유괴해 고객과 여자를 전부 빼앗기로 한 것이다. 놈들의 유괴 수법은 이랬다. 여기 12,000엔 싸서 좋다니까. 재밌었어. 또 불러줘. 불법 출장용 업소의 경우 여자는 일이 끝나면 바로 돈을 갖고 사장한테로 간다. 사장들은 대부분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다. 여자가 돈을 들고 튀면 안 되니까. 저기 있나 보군. 빈틈 투성이구만. 그래서 여자를 미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사장이 아니라 고용된 점주라면 잡아봤자 소용이 없다. 좀 더 지켜볼까? 그래. 6시간 정도 기다리면 알 수 있을 테니까. 고용된 점주는 몇 시간 간격으로 송금을 하기 위해 카페에서 나온다. 6시간 지났다. 사장 맞네. 가자. 이런 식으로 사장을 찾으면 잔말 말고 타! 저항하면 죽인다. 차에 태워 유괴한다. 데려온 후엔 고문을 한다. 무법자들이니까 말이다. 이 새끼야! 아이씨, 가게 내놔 이 새끼야! 불법 유흥업소 사장은 캥기는 게 있어 경찰에 신고하기도 어렵다. 최후엔 나름대로의 조건을 내건다. 월급은 따박따박 줄 테니까 우리 가게에서 일해라.
그 무슨 일 생기면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안심하고,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도 없는 짐승이랑 다를 바가 없다. 점장을 스카우트 해오기만 하면 여자들도 쉽게 따라온다. 사장님이 바뀌긴 했지만 다른 건 그대로니까 걱정 마. 안녕. 아, 네. 같은 조건을 제시해 계속 잡아두기 때문에 빚이 있는 사람들은 차마 거절하지 못한다. 여자가 따라오면 당연히 그 여자의 고객도 따라오게 된다. 나 이제 다른 데서 일하거든. 꼭 와야 돼? 당연하지. 업소 아가씨랑 고객의 관계는 상상 이상으로 견고하다. 이렇게 깡패놈들은 불법업소 사장을 하나둘씩 납치해. 전보다 훨씬 많이 버네. 2, 3년만 해도 이거 평생 쓸 돈 다 벌겠다 야. 가게 운영 노하우랑 여자 그리고 고객까지 손에 넣었다. 물론 경찰에 신고하려던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아이 새끼야, 이거 헛소리하면 죽여버릴 거야. 그런 사람들한텐 교도소에 갈 각오로 엄청난 보복을 가한다. 공포 그 자체인 것이다. 놈들은 기세등등해져 하필 우리 조직 산하에 있는 가게의 여자한테까지 손을 댔다. 우리 가게에서 일 안 할래? 돈은 1.5배 줄게. 진짜? 그럼 갈까? 스카우트에 가려고 한 것이다. 어지간히도 날뛰는군. 그걸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지. 여기가 놈들의 아지트야? 네,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뜨끔한 맛을 보여주기 위해 놈들의 아지트에 왔다. 이것은 죽일지 죽임당할지 겨루는 전쟁이다. 안녕, 해피데스데이. 오늘은 여러분들의 제삿 날입니다. 서프라이즈. 이놈들 뭐해? 뭐야 이 새끼들, 여기가 어딘지 알아? 그러든가 말든가 형님의 광기는 엄청났다. 놈들은 꽤 우쭐에 있는 상태라. 처제를 모르는 조폭이군. 유언이나 남겨라 이 새끼야. 멋진데? 무서운 게 없구나. 아주 날아다니네. 우리가 조폭이라는 걸 알고서도 기죽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상대는 레벨이 다르다. 다음 얘긴 지옥에 가서 해? 그린? 좋다. 조직 내 최고 광인인 형님은 절대 주저하지 않는다. 다 찔러 죽일 겁니다. 저는 뭐야? 미친 거 아니야? 형님 덕에 일은 순식간에 끝났다. 저는 얼마든지 줄게. 됐지?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지옥 가서 나네. 안녕. 그런데 그 깡패는 의외의 말을 내뱉었다. 아니, 날 고용해줘. 뭐? 유흥주 좀 늘리려면 우리 가게도 필요할 거 아니야? 이런 순간에 자기 자신을 팔아먹다니 배짱이 두둑하군. 형님이 내 의견을 물어보려던 그때 어떻게? 이놈 어떻게? 형님 앞에! 가벼운 상처만 입은 놈이 칼로 형님을 찔렀다. 아이코 아파라. 그린. 형님 병원 가요! 방심했다. 완전 치명상이야. 라는 말을 남기고 형님은 불과 몇십 초 만에 숨을 거뒀다. 지금 우리는 조폭 대체법 때문에 몸을 사리고 있다. 여보세요. 시체가 5구나 돼버렸어. 좀 도와줘. 그래서 수익 수단을 깡패놈들한테 뺏기면 생사의 문제로 이어진다. 그래봤자 미래는 어둡지만.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인간이 버그를 일으켜버린 순간의 사건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전 영상들도 꼭 한번 보시길.